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을 때 그 처음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이 처음 수가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xy라고 해줍시다. 이거를 xy라고 하면 이 숫자는 x는 12자리, y는 1위자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에다가 10을 곱해주고 더하기 y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12자리 숫자 x와 1위자리 숫자 y의 합이 7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7이고 12자리 숫자와 1위자리 숫자를 바꾼 구는 yx죠. 요거는 똑같이 또 이게 12자리 1위자리가 되니까 10y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요 수는 이 바꾼 수는 처음 수가 요거죠. 10x 더하기 y보다 27만큼 작대요. 이렇게 될 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y에 대한 식이 하나 생기고 또 여기에서 xy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생기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여기 2번식 정리를 해주면은 x끼리 모으면 이게 9x 빼기 9y가 27 여기 나와서 9로 나눠지죠. 9, 3, 27 이게 x-y는 3 요렇게 식이 2번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식에 의해서 두 개 풀어주면은 1번 더하기 2번 해주면은 2x가 10이 나오니까 x 값이 5가 나오고 y 값은 5 빼기 y가 3이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수 x, y는 5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민우가 축제 준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때 민우가 구입한 가위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요 가위의 개수 요거를 구하고 싶어 이걸 x라고 해주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펜의 개수죠. 펜의 개수 총 개수가 17개니까 요 펜의 개수는 17개 총 17개에서 뭐뭐 빼면 되냐면 테이프 4개 그 다음에 가위 x개 색종이 5개. 그래서 여기서 9 더하기 x를 해서 빼면은 이게 펜의 개수겠죠. 그래서 펜의 개수는 이게 17 빼기 9니까 펜의 개수 8 빼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8 빼기 x 이렇게 펜의 개수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합계에서 펜의 가격은 개당 600원인데 개수가 8 빼기 x만큼 있으니까 얘는 여기 6, 8에 48, 4800 빼기 600x가 펜의 가격이 될 거고 가위의 가격은 1400 한 개당 1,400원인데 x개만큼 했으니까 1,400x가 될 거고 색종이는 700원짜리 5개 했으니까 5, 7에 35, 3,500원. 그래서 테이프, 그 다음에 펜, 가위, 색종이를 다 더한 가격이 13,100원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3,200 더하기 4,800 빼기 600x 더하기 1,400x 더하기 3,500 한 것이 13,100 되면 되죠. 그리고 x끼리 해주면은 요거 1,400에서 600 빼니까 800x 더하기 나머지 3,200에다가 4,800 하면은 3,500, 8,000에다가 11,500이죠. 11,500원 해준 것이 13,100원. 그래서 800x가 11,800x 이게 11,500 빼주면 이게 6이고 이게 1이고 00 되겠네요. 그래서 802로 나눠져서 x가 2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위의 개수 x는 2개가 됩니다. 2번 문항의 배점이 각각 2, 3, 4점인 수학시험에서 어느 학생이 16개를 맞춰서 50점을 받았대요. 마친 4점 문항의 개수가 마친 3점 문항의 개수보다 6만큼 더 많다고 할 때 이 학생이 마친 3점 문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마친 3점 문항의 개수를 이거를 x개 해가지고 이 x값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3점 문항의 개수가 x개이고 4점 문항의 개수는 3점 문항 x개보다 6만큼 더 많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점 문항의 개수는
총 16개를 맞았다고 했으니까 총 16개에서 3점 분할의 개수 x랑 4점 분할의 개수 x 더하기 6이랑 다 해서 빼주면은 이제 2점 분할이 몇 개 맞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16 빼기 6, 10 빼기 2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친 2점 개수가 10 빼기 2x, 그 다음에 3점 개수가 이게 x, 4점 개수가 x 더하기 6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 2점짜리가 요거는 개수, 이거는 점수. 그러면 여기서 총 합계가 나오겠죠. 이거 두 개, 2점짜리가 요만큼 개수를 맞았으니까 얼마냐면 20 빼기 4x 점, 이거는 총 점수. 3점짜리가 x개니까 이거는 3x, 4점짜리가 x 더하기 6이니까 4x 더하기 4, 6에 24. 요거 다 더해준 값이 얼마가 나야 되냐면 총 50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 더해주면 4x 마이너스 4x 지워지고 3x,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3x 더하기 20 더하기 24, 44 한 값이 5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3x가 44 이항시키면 6이 돼요. x 값이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3점 분할의 개수 x는 2개라는 거를, 2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 2학년에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8%가 감소하고 여학생 수는 5%가 증가하여 전체 학생이 10명이 감소한 570명이 되었다. 이때 올해 남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8% 감소하고 올해 학생 수를 작년 학생 수로 해서 구해줬으니까 작년 남학생의 수를 x라고 해주고, 그러면 작년 정의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해주면,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8%가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x에서 100에서 8%는 100분의 8이죠. 여기 1에서 빼기 100분의 8 빼기 100분의 8 빼주니까 이거는 100분의 92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올해 여학생 수는 이거는 5%가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한 거죠. 작년 여학생 수 y에 비해서 전체 1에서 100분의 5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100분의 105y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증가를 해가지고 전체 학생은 10명이 감소한 570명이 되었다. 전체 올해 전체 학생 수가 얼마가 되었냐면 570명. 이거 두 개, 요거 올해 남학생 수, 올해 여학생 수 합한 값이 100분의 92x 더하기 100분의 105y 한 값이 570명. 그런데 이 570명은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작년 총 학생 수는 580명이었다는 얘기죠. 580에서 10명 줄어서 570이 된 거니까. 그러면 작년 학생 수인 x 더하기 y는 580, x 더하기 y는 58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1번식, 요것이 이제 2번식이 되겠네요. 요게 2번식에다가 이제 분수 형태니까 100을 곱해줘가지고 분수를 없애주면 여기다가 100 없어지고 00 두 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y값은 580 빼기 x 이렇게 구해가지고 요거를 이 y값에다 넣어줘 봅니다. 그러면 요 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92x 더하기 105 y 대신에 580 빼기 x 한 값이 57000 요거 풀어줍니다. 580 곱하기 105 58에 40, 5, 25
그 다음에 0, 5, 8, 0, 0, 0, 9, 0, 6 이렇게 되면은 92x에서 105x를 빼야 되니까 105에서 92 빼주면 3 하고 1 그래서 13x가 13x 마이너스 13x인데 오른쪽으로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60900에서 57000 빼주면 되죠. 그러면 009에서 9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7 빼주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x값은 이게 13으로 나눠주죠. 300 x값이 3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올해 남학생 수죠. 이거 x 작년 남학생 수 x값이 300이라는 거 구해졌으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여기 x 곱하기 100분의 92 올해 남학생 수는 300 곱하기 100분의 92 한 값. 그래서 3, 2, 6, 3, 9, 27, 276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두현이는 집에서 출발하여 120km 떨어진 할아버지네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8km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나머지 거리는 분속 80m로 걸었더니 이거는 걸어갔더니 총 3시간 15분이 걸렸다. 이때 두현이가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두현이가 걸어간 거리를 x라고 해놓고 구해줍니다. 여기를 보니까 근데 단위가 킬로미터, 시속도 시속 킬로미터, 여기는 시속 킬로미터, 여기는 분속 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거리는 킬로미터로 통일을 하고 분속 80m면 1분에 80m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시간에 60분에는 여기 시간은 60배가 되니까 거리도 60배 곱해주면은 68에 48, 4800, 4800m. 즉 이거는 1시간에 4.8km를 가는 속도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속 80을 뭘로 바꿔주냐면 이거는 시속 4.8km 4.8km 이건 시속으로는 4.8km로 걸었다. 이렇게 바꿔주고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집에서 할아버지네 댁까지 총 거리가 1200km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0km인데 나눠서 가죠. 처음에는 버스로 가는 게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로 간 거리가 시속 48km로 갔고 hour로 갔고 나머지는 걸어서 4.8km per hour로 갔어요. 근데 걸어서 간 거리를 우리가 x로 보기로 했죠. 여기 거리가 x이고 그 다음에 버스로 간 거리는 그러면은 총 120km에서 xkm를 빼니까 여기는 120 빼기 x 킬로미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봐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면 되냐면 거리, 속력, 시간이 있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또 주어진 게 3시간 15분 시간이라는 힌트를 주어졌으니까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거리하고 속력을 구해놨으니까 시간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시간은 그러면 거리 나누기 속력 해주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버스로 간 시간은 거리가 120 빼기 x 킬로미터인데 그게 속력이 48km per hour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 버스로 간 시간 더하기 걸어서 간 시간은 얼마만큼 x만큼의 거리를 4.8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버스로 간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을 했더니 3시간 15분이다. 3시간 15분도 이것도 시간으로 지금 다 맞춰줬으니까 15분은 4분의 1 이게 시간이죠. 15분은 60분 중에서 15분이라는 얘기는 시간으로 하면은 이거 4분의 1시간 바꿀 수 있어서 3과 4분의 1 시간이다. 쓸 수 있으니까 4, 3, 12, 14분의 1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12를 곱해줘가지고 이거를 48분의 분모를 맞춰줄게요. 48분의 13 곱하기 12 해주면은 156 나와요. 그렇게 해주고 4.8도 아래 위로 10을 곱해주면 4.8이 48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10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는 여기가 48. 그래서 분모를 통일시켜주고 나니까 요거 48 양쪽에다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120 빼기 x 더하기 10 그래서 120 더하기 9x가 156 요러한 방정식이 생겨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150에서 120 빼면 36 나누기 9 하니까 4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현이가 걸어간 거리 xkm는 4k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이번에는 농도 문제예요. 4%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6%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섞어야 하는 4%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xg이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기서 먼저 농도라는 거는 이게 소금물일 때는 소금물분의 소금물은 물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 해주니까 소금물의 양이 되고 소금물분의 소금 이 양을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느냐 여기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농도 나타내 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소금물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농도하고 소금물을 농도로 나눠주면 소금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을 구하고 싶으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다면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주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의 소금물 xg이라고 했으니까 소금물 xg 이렇게 4%의 소금물 xg에다가 더하기 9%의 소금물인데 몇 g인지는 합해서 400g이 됐으니까 얘는 그러면 400 빼기 x만큼 양이 있었겠죠. 그리고 합해가지고 6%의 소금물 400g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에 두 번째 들어있던 소금의 양 해주면 여기 합한 소금의 양이 되겠죠. 소금의 양은 두 개 합한 게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소금의 양 요 식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4%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주면 되니까 100분의 4 곱하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9%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9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0 빼기 x 해준 값이 6%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0 이렇게 하면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식 풀어줍니다. 그럼 양쪽에다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정리 한번 더 해주면 4x 더하기 4, 9, 36 9x가 6, 4, 24 여기에서 5x가 1200이 나오네요. 1200g 그래서 5, 25, 4, 20 x의 값은 4% 소금물의 양이 240g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한결이와 석준이가 함께하면 9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한결이 석준이가 같이 하면 함께하면 9일 만에 하나의 일을 끝낼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일을 한결이가 혼자 6일 동안 작업을 한 후 그리고 더해서 나머지를 또 석준이가 혼자 10일 동안 작업을 해서 또 모두 마쳤다 끝냈다고 해요. 이 일을 한결이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그랬네요. 여기 이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 일을 완성하는 거를 1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한결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며칠이 걸리겠는가 그랬으니까 이것도 속도 문제 같은 거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속도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게 x, 그 다음에 석준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y. 이 x의 속도로 며칠 동안 하면 전체 x의 속도,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 x의 속도로 며칠 동안, 여기 1. 이게 시간의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거리가 나오듯이 전체 1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속도로, y의 속도로
석준이는 y의 속도로 며칠 동안 일을 하면,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거고, 며칠을 하면 전체 일 하나를 완성한다. 요 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보면 한결이 석준이가 함께 해가지고 9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한결이가 x의 속도로 9일 동안 일을 한다. x의 속도로 9일 동안 일을 하고 9 곱하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석준이도 9일 동안 같이 했으니까 석준이 y 속도로 9일 동안 9 곱하기 y를 해가지고 둘이 합해서 일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여기가 이게 1번식, 이게 1번식. 그리고 두 번째, 한결이가 혼자 6일 동안 작업을 한 후 한결이의 속도 x의 속도로 6일 동안 작업을 하고 더하기, 나머지를 석준이가 혼자 10일 동안 석준이의 속도 y의 속도로 10일 동안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일 하나를 완성을 했다. 이게 2번식. 이렇게 해가지고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요거 풀어주면 x,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식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줄게요. 3분의 2를 곱해주면 이게 6이 되고 이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아래에서 빼주면 이거 x값 없어지고 10에서 6 빼니까 4y가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1. 그래서 y값이 12분의 1 나오네요. 그럼 석준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분의 1, 석준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y는 1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12일이 걸려서 하나의 일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결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그러면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밑에 2번식에다가 y 12분의 1을 넣어주면 6x가 1 빼기 12분의 2가 되어서 236, x값은 36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서 x의 값이 36분의 1. 한결이는 하루에 36분의 1만큼의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완성을 하려면 그러면 36일이 걸리는 거죠. 석준이는 12일이면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결이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36일이 걸리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2개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3개를 모두 사용하여 직사각형 ABCD를 만들었다.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88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도 A이고 여기도 B이고 이렇게 되면 다 더했을 때 이게 88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A가 4A 더하기 B가 3개, 4개, 5개. 5, B 한 값이 88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A랑 B 3개 더한 거랑 같죠. 이 직사각형이니까 2A 이것과 3B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A, B 값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1번식, 이거 2번식이라고 해주면 2번식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4A는 4A 빼기 6B 이항시켜서 빼기 6B는 0 이렇게 해주고 나면 여기 1번에서 여기 2 곱하기 2 한 거 빼면 4A 없어지고 요거 빼주면 11B가 88이 나와서 B 값이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A 값도 구할 수가 있죠. 3, 8에 24니까 2로 나누면 12.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